안녕하세요. 작가 김새입니다. 한때 가슴 성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던 1인으로서 가슴 성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요. 모유라고 하면 가슴에서 이제 모유가 나와서 아이한테 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가슴 성형을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괜찮다라는 의사의 말을 믿고 가슴 성형을 한 엄마가 아기한테 먹이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끈덕끈덕하고 미끈미끈한 이상한 실리콘 같은 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기가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뢰했더니 예전에 어,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안에 넣었던 보형물이 터져서 나와서 모유가 돼서 모유와 섞여서 아이에게 먹여지고 있었다라는 이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가슴 성형을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성형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이 키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이어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가슴을 쳐다보는 거가 상처가 되고 좀 싫은 느낌이 있어서 축소 수술을 한번 받아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고 또 항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수술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전혀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살이 되게 많이 빠지고 또 찌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가슴도 그 가슴 모양이 저는 계속 유지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결심한 거였는데 가슴도 계속 모양이 변하더라고요. 마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것도 보면 살이 얼마나 찌느냐에 따라서 살이 이렇게 약간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얼굴도 조금 살이 오르는 날도 있고 빠지는 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가슴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면 임신하게 됐을 때 저는 가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었어요. 커지면서 안에 벽돌을 넣고 뜨거운 벽돌을 넣고 지지는 듯한 그런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꼈었고요. 임신했을 때 생리 전후에서도 저는 가슴에 통증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한 명을 낳고 모유수유를 하고 하면서 가슴의 통증이 물론 모유수유 초창기에는 굉장히 심했지만 점점 없어지고 가슴 모양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 이렇게 이상적인 가슴 있잖아요. 뻥긋하고 이렇게 광고할 때 나오는 그런 가슴 모양이었다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렇게 점점 가슴이 밑으로 내려가겠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그렇게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한 2년 가까이 하다가 모유수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가슴 모양이 또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운동을 하면서도 또 가슴 모양이 또 변해요.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까. 그래서 여지껏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가슴 모양만 해도 적어도, 한 10년 정도를 예를 들어보면은 가슴 모양이 한 10번은 변한 것 같아요. 어, 이게 정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커졌다가 굉장히 작아졌다가 굉장히 처져 있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간 듯 하다가 다시 또 커지다가 막 이렇게 가슴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가슴 성형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주변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해도 가슴 모양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코나 이런데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변하거든요. 이런 데는 변할 일이 없는데 이게 매일 이렇게 조금씩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1년에 한 번씩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데 이 안에 보형물을 넣거나 그러면 누가 막 만지고 잡아 뜯고 빨고 삼키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 안에 보형물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이제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빅토리아 베컴은 이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죠. 스파이스 걸스라고 왕년에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던 그 그룹 그 출신인데요. 영국에서도 정말 여신처럼 막 칭송받았었고, 그 다음에 결혼도 또 남편이 축구 선수에서 정말, 네, 베컴 하면 엄청나거든요.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그래서 이 부부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재산만 해도 지금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네, 이게 이 부부의 모습이고요. 이 빅토리아 베컴은, 내 얼굴이 잘렸어. 빅토리아 베컴은 아이를 넷이나 낳았거든요. 아이를 넷이나 낳아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넷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이를 결혼하기 전에 그룹 활동을 하면서 가슴 성형을 했습니다. 성형한 사진이, 네. 성형을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3번, 4번 했다는 썰도 있는데 3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대한 모습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그리고 이쪽이, 그러니까 확대했다가 다시 너무 크니까 좀 줄였다가 또 다시 줄였다가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슴 보형물을 정말 돈이 정말 많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이 정말 많고 이게 이제 거주 예정인 집이에요. 엄청난 300억 가까이 되는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훨씬 더 비싼 집으로 이제 옮겨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부부가 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가슴에도 저는 말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2명만 낳았는데도 벌써 가슴 모양이 10번 변했는데 4명이면 거의 한 30번 이상 변했겠죠, 가슴 모양이. 그런데 보형물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그냥 저는 맨 가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게 가슴 안에 보면 포도알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알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아이가 생기면 모유가 들어차면서 빵빵한 포도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꽉 차오르면서 엄청난 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이가 빨아주거나 아니면 유척기로 짜내면 다시 좀 쪼그라든 포도알 모양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포도알은 이렇게, 유선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그게 곪고 염증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계속 주물르고 만지고 마사지하고 이러면서 막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애 낳는 것보다 모유 수유가 더 힘들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또 이 유선이 원활하게 잘 뚫리지 않아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유선염이라고 이제 몇 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첫째 때보다는 확실히 둘째 때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이게 원활하게 잘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일을 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그냥 말려야 되는 경우라면 가슴에 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포도알이 꽉꽉꽉꽉 들어차 있는 포도알을 완전 다 쫘라락 말릴 때까지 또 약을 쓰고 막 뭐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기사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네, 빅토리아 베컴 네, 가슴 성형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빅토리아 베컴이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16살에 나에게로 돌아간다면 가장 말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18살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주제에서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절대 가슴에 손을 대지 말길 바란다. 이분은 예전에는 가슴이 정말 이렇게 없는 편이었거든요. 데뷔 시기에는. 근데 나는 내 가슴을 싫어했지만 이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 내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던 것 같다. 자신을 가진 그대로 사랑하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그때로 돌아가서 꼭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너무나 후회하는 한 가지를 짚었을 때 가슴 성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뭐
최근에 사업도 너무 잘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베컴이라는 패션 의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3천억이 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너무너무 승승장구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여자로 상위 1%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의사한테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수술을 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말하는 걸 본다면 그냥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걸 하면 내 삶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술을 했다가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의사들은 당신의 가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재수술을 가슴 모양의 변함에 따라서 키워놨는데 만약에 살집이 생기면 이거를 또 보형물을 축소시키는 수술을 해야 되고 축소했는데 또 살이 빠지면 다시 또 넣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내 몸이 내 살같이 느껴질 때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의료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슴 수술에 대해서는 네,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이미 가슴 수술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이를 낳고 모유수유를 하실 생각이라면 의사가 뭐라고 해도 저는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아들이 20개월이 넘었는데 자다가 너무 피곤해 이렇게 눈을 뜨면 얘가 알아서 옷을 올리고 먹고 있어요. 나는 자고 있는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가슴을 찾고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면 아이가 가슴을 만지고 주물르고 막 깨물고 별의별 일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물론 약간의 고통은 따르지만 저는 100이라고 봤을 때 고통은 한 초기 고통, 가슴이 뭐 부풀어 오르거나 뭐 이런 불편함 이런 건 한 이 정도고 모유수유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 기쁨이 한 98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가슴 수술을 할까 말까 예전에 저처럼 고민하셨던 분, 특히 확대 수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예전에 축소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도 만약에 예전에 축소 수술을 했었다면 지금 또 가슴이 또 너무 작아져서 되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한창 제가 가슴이 컸을 때에 비하면 지금 가슴이 정말 많이 작아진 편이거든요. 한 30% 이상 작아졌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슴이 되게 편하고 마음에 드는데 나이가 들면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또 폐경기를 맞이하고 그럼 또 가슴 모양이 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네, 결국은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모유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계속 변해요, 모양이. 그래서 그 모양이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운동을 하고 그래서 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슴 요 아래쪽에 또 살이 많이 없을 때도 또 예뻐 보이게 실루엣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술은 내 몸을 아무리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움직임이 없는 부위라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눈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뭐 쌍꺼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는 큰 부작용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여자의 몸이 변한다는 걸 제가 임신 출산을 통해서 느끼고 난 다음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네, 바로 가슴 성형은 하지 맙시다라는 겁니다. 좀 약간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예쁜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내 아이의 엄마가 된 네, 베컴이 하는 조언이라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빼먹은 것 같은데 뽀뽀 7번 해드릴게요. 안녕. 좋은 하루 되요.
성형은 유미하신 분들은 네, 어, 어쩔 수 없죠. 근데 다음에 또 몇 번 수술을 더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만약에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수술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리고 남자분이 만약에 이 글을 보신다면 그 여자친구나 아내의 가슴 모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가슴 모양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굉장히 커졌다가 굉장히 작아지고 또 막 밑으로 처지고 모유수를 하면서 이러면서 되게 막 이제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제 가슴을 이렇게 보면서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혼 때에 비하면 지금 가슴 모양이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음, 그래도 예뻐. 그러니까 그렇지. 애기들 모유 먹이고 그 다음에 출산을 겪었으니까 가슴 모양이 똑같을 순 없지. 근데 지금 이 가슴 모양도 너무 예뻐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네, 달콤한 신혼과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부부라면 여자분들은 꼭 그렇게 말해주는 남자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어, 여자친구 가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놀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